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비움 갤러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드러나는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인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전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고, 낮에 잠깐 용산 이아코 갤러리에 다녀왔습니다. 이아코 갤러리에 가서 임정희 작가님 개인전이 오늘부터 시작인데, 가서 인사하고 이아코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이라든가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서로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 레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포지션을 가져야 될지 어느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위치를 잘 잡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시도 그에 맞게 잘 맞춰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아코 대표님은 이번에 런던 어퍼터블 다녀오셨는데 가서 물론 큰 작품은 모르겠고 소품이 10여 점 나가서 좀 약간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그거 나가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국내 페어 자체도 너무 소품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네, 그보다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의 동향에 잘 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아코 갤러리는 요 앞전에 명조 종호 작가님의 2인전이 진행되었는데 성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참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전시의 레벨도 잘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와 전시를 하는지, 누구와 같이 활동을 하는지, 어디에 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을 먼저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장담을 하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을 정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갤러리라고 해도 다 같은 갤러리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전시 공간이라고 해도 다 같은 전시 공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전시가 만들어지도록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아침 방송은 못했는데, 오늘 아트 에디션 30 전시 작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선정 마치고, 그리고 전시에 대한 진행 방법,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작가 동의 다 받고, 그리고 이미지 선정 마치고 다음에 출력하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제1회 아트 에디션 30. 예, 전시 작가는 김선희, 명조, 사하라, 양지원, 이선, 종호 이렇게 6명의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2학 전에 이하코 갤러리에서 명조, 종호 2인전이 있었는데 오늘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내심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거래가 있는, 판매가 있는 작가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는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내심 기대가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직 그 명조 작가님이나 종호 작가님의 PD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제가 들은 바로는 판매된 걸로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트 에디션 30 전시 작가 6명을 선정을 했고 2점씩 프린트를 하는데 이 앞전에 먼저 포트폴리오와 작품 이미지를 받은 3명의 6개의 작품은 이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3명의 작가님의 작업만 하면 되는데 오늘 프린트를 좀 했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왁구 작업과 올리맥자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김선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캠퍼스 출력에 올리맥자까지 이쁘게 했고 그리고 이것은 에디션 30입니다. 30입니다. 네, 30개의 에디션만 진행을 하고 판매 가격은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고 그리고 전시 중에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중에는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해드리고 스토어에는 계속 원래 계획했던 가격으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네, 김선희 작가님의 작업이고 또 이렇게 김선희 작가님의 작업입니다. 네, 이렇게 올리맥자까지 이쁘게 돼 있으니까 되게 보기가 좋고 이 캠퍼스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좀 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 캠퍼스 왁구 짜는 것도 이게 처음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느는 것 같고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는 꽤 좋은 퀄리티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선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선 작가님의 작품을 이렇게 30개 에디션으로 특별 가격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고급 프린트와 위에 바니쉬 처리까지 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건조는 이미 오랜 시간 건조를 했는데 이대로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0개의 에디션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본 전시 때 자세하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사하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10호 정방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호F 사하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프린트 해놓고 보니까 좀 더 깔끔하고 좀 차분하고 또 나름대로의 유화 느낌이 많이 살려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작가님의 작품 중 3명의 작가의 작품은 마쳤고
앞으로 3명의 작가님의 작품도 마치는 대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전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세계 드러나는 시선이라고 하는 5인전도 함께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분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유심히 보고 가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갤러리를 소개해야 되고 어떻게 작품을 소개해야 될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유롭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관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친숙한 것,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시 중에 한번 와서 보시면은 좋습니다. 예, 작품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캠퍼스 프린트의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왔고, 이것으로 액자를 해 놓으니까 실제 작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에디션하고 에디션 이후에 작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확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시도해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좋은 방향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컬렉팅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컬렉팅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뭐 행복하기도 하고 좋아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환하고 뭐 어떤 행동이든 뭐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 계속 그렇게 즐거울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다 진짜 이제 더 이상 지쳐서 하기 힘들다라든가 이제 이걸 더 해야 되는가, 이거 왜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가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내심,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 예술가라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는 선택의 부분입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하는 선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래야만 하는 것, 계속 하게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떤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할 수밖에 없는, 이건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다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확인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는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결과물이 나오면서 안개가 걷히고 차츰차츰 보여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이유, 그런 당위성, 그런 마음적으로 그런 걸 가진 다음에는 그 결과물이 나중에 성취감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하는 일이 이 시대의 운명이고 이 시대의 흐름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좋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사명감을 하는가, 이 사명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